자, 안녕하십니까. 주식사마 예단입니다. 자, 오늘 증시가, 국내 증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. 오늘 많이 힘들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, 여러분들, 외부적 악재의 흐름이 좀 강했기 때문에, 시장이 흔들리는 거라 좀 생각하시고, 지금 5천선을 계속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좀 낙폭이 컸다가, 장 마감에는 좀 많이 좀, 그래도 좀 끌어올렸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. 코스피가 5251.87 마이너스 5.96%로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이 1102.28 마이너스 4.54%로 마감을 했죠. 오늘 장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전쟁, 유가 폭등, 그 다음에 금융시장 충격이 동시에 나타난 진정한 리스크 장세였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장 시작과 동시에 패닉 매도가 나오면서 개장하고 마이너스 5.7% 급락 출발을 했고요. 9시 6분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, 그 다음에 10시 31분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죠. 장중 코스피는 5096선까지 밀렸다가 오후 들어서 일부 낙폭을 좀 줄이면서 5250선에 마감을 했죠. 오늘 장의 이 급락한 진짜 이유는 오늘 증시를 움직인 핵심 변수가 중동 전쟁에서 유가 쇼크,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하방 압력을 줬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미국,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이 확대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, 그리고 중동 원유 공급 차질 우려 등이 시장에 강하게 하방 압력을 줬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시장을 압박을 했고요. 그 결과 WTI가 100달러를 돌파, 그리고 장중 119달러까지 접근을 했었죠.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을 넘은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.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바로 두 가지를 걱정했습니다. 물가 상승, 그리고 금리 인하 압력, 그리고 경기 둔화 가능성,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줄이게 됐죠. 그러면서 오늘 시장은 주식 매도, 달러 매수 이 형태로 시장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중요했던 거는 외국인의 매도였어요. 외국인 시장을 무너뜨린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3조 6천억을 매도했고요. 기관이 1조 8천억 매도했습니다. 반대로 개인이 5조 이상 매수를 했죠. 즉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아낸 장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외국인이 매도를 한 이유는 단순하죠. 오늘 환율이 1495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.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은 두 가지 리스크를 느꼈던 거죠. 환차손 위험과 자금 회수 필요. 그래서 전쟁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외국인은 가장 먼저 신흥국 주식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가 강하게 흔들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많이 흔들린 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무너지면서 지수 급락을 보였던 거죠. 오늘 시장의 대형주가 지수를 이끌고 있었죠.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9.52%, 삼성전자가 7.81%, 현대차가 8.32%, 기아차가 8.14% 하락을 했고요. 특히 반도체는 헬륨가스 공급망 리스크가 좀 나타났어요.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된 측면이 이 부분에서 나타났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헬륨은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가스로 지금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고, 전쟁으로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반도체도 좀 강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.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한국 핵심 산업이 지수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돈이 몰린 곳이 또 따로 있어요. 오늘 시장을 강하게 흐름을 줬던 섹터는 전쟁 수혜 테마죠. 대표적으로 원유 관련 ETN,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원유 레버리지 ETN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죠.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 ETN 플러스이 60%가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, 이 상품들은 유가가 1% 오르면 2%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. 유가가 급등했을 때 가장 먼저 자금이 몰리는 곳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100달러 이상, 100달러 초반까지는 좀 예상을 했는데, 저 오늘 좀 강하게 120달러 그 부분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시장이 좀,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,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
에너지 비료, 원자재,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비료 공급망 충격 이 내용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좀 뺀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만이 아니라 식량도 공급망 차질이 좀 나타나고 있죠. 그래서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. 우려가 나오면서 JC 메디컬이 상한가를 그리고 S에너지가 상한가를 기록했죠.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코스닥 흐름을 좀 살펴보면 코스닥은 성장주 중심에서 하락이 나타났어요.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11%, 그 다음에 원익 IPS가 마이너스 9.8%, 그 다음에 코령 TC준이 마이너스 8%, AI, 로봇, 바이오 섹터가 좀 크게 흔들렸다고 볼 수 있고요. 이유는 단순하죠. 전쟁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성장주, 기술주에 요 포트폴리오 비중부터 좀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요 부분을 좀 강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뭘까요?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죠.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장세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닙니다. 지금은 유가 장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체크해야 할 세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WTI가 110달러에서 120달러 유지 여부, 그리고 원달러가 1,500원 돌파 여부, 그리고 외국인 매도 지속 여부,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가 된다면 유가는 150달러까지 나온다는 시나리오도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오르게끔 뭐 각 정부들이 두질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겟책이 나올 때까지는 오늘 유가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시장을 세 줄로 요약하면 중동 전쟁의 확전으로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, 그리고 외국인 매도 확대로 코스피 마이너스 5.96% 급락, 그리고 환율이 1495원,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흐름 자체에 대한 뭐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지금 트럼프가 유도한 대로 계속 갈 것 같지 않다는 불확실성이 계속 팽배해 있다는 게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요인으로 보이고요.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비중을 줄여라 뭐 이런 게 지금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외부적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 코스피가 계속 급락 급등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5천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는 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하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. 왜냐면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반등세를 또 강하게 가져갈 것 같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아마도 고점에서 좀 들어가신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. 지금은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외부적 악재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난주 월요일부터 나스닥을 24,000포인트까지 보고 대응을 했는데 오늘 24,000포인트를 딱 찍었는데 청산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 한 250포인트, 270포인트 다시 올라가서 10,000불 정도 수익 중이고 지금 저는 22,000불을 수익 실현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총 지금 32,000불 정도 수익 중인데 저는 22,000불까 24,000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찍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오늘 저녁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할 거고 또 하나 얘기해 드릴 거는 자 썸머타임 시간 변경이 됐죠. 그래서 미국 시장이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유럽은 3월 30일부터 썸머타임이 재개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10시부터 또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은 국내 증시의 어떤 흐름을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흐름이 나스닥 그리고 S&P 흐름을 좀 잘 보면서 국내 증시를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유가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. 저도 유가가 튀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100달러 선을 돌파할까 이거는 조금 약간 고민스럽긴 했거든요. 근데 지금 트럼프의 이 이란과의 전쟁 부분이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에는 유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.
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유가가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결국에 글로벌 IB들이 봤을 때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.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나스닥은 저는 좀 더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왜냐면 이 나스닥이 우리 증시가 좀 빠질 때 나스닥도 동시에 같이 좀 빠져줬어야 되는데 커플링이 안 이루어지면서 좀 시장 대응하기가 좀 현재로서는 쉽지 않거든요.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시장 대응을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지수 포지션을 좀 말씀드릴 테니 그래서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종목별로 또 브리핑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국내 증시 좀 힘들었지만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또 오늘 밤 10시부터 방금 마이크 잡아서 여러분들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사막 예단이었습니다. 지금 들려드리는 건 제가 리포트들 그리고 각종 그냥 뉴스들 정리해서 팟캐스트처럼 여러분들께 지금 방송을 계속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체크해서 여러분들 시간 내서 들어보시면 유용한 시장 대응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지금까지 주식사막 예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